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의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 영상 기억하나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직접 나눗셈을 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직접 나눗셈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연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죠.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자, 라는 이런 다항식의 나눗셈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검산식으로 적을 수 있냐면 순서 그대로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자, 요거 검산식이다 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여기 있는 rx와 gx의 관계인데, 자, 요놈 둘의 차수를 비교하면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가 작아야만 올바른 나눗셈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잘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식의 구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누구누구는 누구 곱하기 누구 더하기 누구. 오케이. 다시 누구는 누구 곱하기 누구 더하기 누구. 자, 곱셈과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식의 구조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 자, 또한 차수 조건 만족해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줄, 다항식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자, 이것을 바로 검산식으로 옮겨 적어주면, 자, fx를 gx로 나누었더니, 자, 몫은 뭔지 몰라? qx, 나머지가 rx이다. 자, 라고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rx의 차수가 나눈 식인 gx의 차수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gx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검산식으로 써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그대로 fx 더하기 gx 더하기 자, rx를 무엇으로 나누고 싶다? 자, gx로 나누고 싶다. 자, 그러면은 뭔지 모를 몫이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나머지가 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눕니까? 자, 보죠. 자, 윗줄에 보면 fx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 fx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 대신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여기까지가 fx를 쓴 거고요. 그 뒤에 쭉 이어서 gx 더하기 rx라고 쓸 수가 있죠. 지금 나의 목표는 자, 요 등식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자, gx로 최대한 묶어서 쓰고 싶은 거죠. 아래에 있는 식에서도 gx가 어디 있는지를 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네요. 지금 주어진 식을 gx로 최대한 묶어서 써볼까요? 자, 그럼 gx로 묶어서 써보면 자, 이렇게 곱하기 하나의 덩어리죠. 자, qx가 묶여서 나올 거고요. 다음 여기 gx는 gx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1까지 묶여서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묶이지 못한 나머지 것들 여기 rx, 뒤에 rx를 두 번 더했으니까 2배의 rx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gx로 최대한 묶었어요. 왜? 그래야 되니까. 아까 맨 처음에 썼던 식과 지금 쓴 식의 구조를 비교해보죠. gx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지금 마지막에 쓴 식도 gx 곱하기 삐리리 더하기 삐리리. 자, 식의 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서 조심. 아까 이쪽에서 살펴봤듯이 제대로 나눗셈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이라고 의심되는 것이 내가 나눈 것보다 차수가 작은지를 확인을 해야죠.
아까 위에서 우리가 차수를 한번 비교를 했었거든요. 자, gx의 차수와 자, rx, 지금 rx의 2배가 되어 있는데 어떤 다항식의 상수를 곱해도 차수는 똑같죠. 즉 여기 있는 다항식은 rx와 차수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에서 조사했던 요 사실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나머지로 의심되는 요 다항식의 차수가 나눈 식인 gx의 차수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2 곱하기 rx라는 식은 처음에는 나머지로 의심이 되었지만 진짜로 나머지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답은 2배의 rx가 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방금 선생님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식을 다 써가면서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보죠. 자, 요 풀이에 대한 근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 풀이를 잊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풀이를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 풀이는 우리가 나중에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를 풀 때 쏠쏠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무엇으로 나누고 싶다? gx로 나누고 싶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느냐면 덧셈 보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나누어지는 다항식에 덧셈이 있을 때 굳이 더한 다음에 나누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누어도 되죠. fx와 gx와 rx 이 각각을 gx로 따로따로 나누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따로따로 나눈 그 나머지를 이렇게 아래쪽에 적어보죠. 자, 여기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자, 문제에서 rx라고 알려줬고요. 자, g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나눴으니까 나누어 떨어졌죠. 그래서 나머지는 0이네요. 다음 r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봤지만 자, rx라는 놈은 나머지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gx보다 당연히 차수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차수가 작은 걸 큰 걸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누어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냥 자기 자신이 나머지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를 7로 나눈다. 자, 요런 상황인 거예요. 작은 걸 큰 걸로 나눈다. 나누어지나요? 안 나눠지죠. 자, 그래서 작은 걸 큰 걸로 나누는 경우에는 몫이 0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자기 자신인 2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정확히 rx를 gx로 나누는 것이 정확히 그 상황이죠. 차수가 작은 걸 큰 걸로 나눈다. 그러니까 몫은 0이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다. 자, 다음 위에 연산이 더하기니까 자, 나머지끼리 더해도 무방하다. 자, 따라서 답은 2배의 rx가 의심이 되는데 자, 마지막에 선생님이 의심이란 말을 했죠. 왜? 반드시 나머지는 이 나눈 식인 gx보다 너보다 차수가 작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 2배의 rx는 rx와 차수가 같다. 우리는 rx가 여기 있는 gx보다 차수가 작음을 알고 있으니 자, 요것을 바로 답으로 인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위에서 식을 차근차근 써가면서 풀었던 과정의 결과인 정답과 지금 우리가 대충 풀어본 이 결과는 답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가죠. 자, 다음 문제는 fx를 x 빼기 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fx 더하기 5를 x 빼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물어봤네요. 지금 보면 너 1차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제법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fx의 개수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검산식으로 또 써보겠습니다. 자,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다. 자, 그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우리가 보통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냥 r이라고 했죠? 왜 그렇겠어요? 1차로 나누었다. 나머지의 차수는 1차보다 작다. 즉 상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 자체에서도 rx라고 하지 않고 r이라고 한 거죠. 이 등식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아하, f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나는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자, x 곱하기 fx에
5가 더해진 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문제죠. 아까 위에서 우리가 fx를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위에 있는 fx를 아래에 있는 fx에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자 x 곱하기 자 중괄호 뽑아주고 자 위에 있는 fx 그대로 써주죠. 그럼 x 빼기 1에 곱하기 qx 더하기 r 더하기 5 라고 써주고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까요? 그러면 자 x 곱하기 x 빼기 1에 곱하기 qx 더하기 r 곱하기 x 더하기 자 5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요. 나의 목적은 여기 있는 이 등식을 x 빼기 1로 나누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등식을 x 빼기 1로 나누는 거니까 x 빼기 1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x 빼기 1이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자 여기에 들어있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이 등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순서를 좀 바꾸어서 x 빼기 1 곱하기 x 곱하기 qx 더하기 rx 더하기 5라고 써주면 자, 얼추 구조가 우리가 원하는 구조가 나왔죠? x 곱하기 fx 더하기 5를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자, 몫이 곱해지고 이 뒤에가 통째로 나머지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의심되는 상황을 한번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네가 혹시 몫이 아닐까? 그리고 이 뒤에 붙은 네가 나머지가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림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 나머지는 반드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차수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나머지로 의심되는 식이 1차죠. 그런데 지금 나눗셈 자체가 1차로 나누었단 말이죠. 나머지와 나눈 식의 차수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로 의심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가 사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자, 나머지가 너무 커. 자, 요런 상황이 등장했죠. 사실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로 의심되는 것인데 자, 그냥 쉽게 이렇게 부를게요. 나머지가 너무 큰 이상한 상황이 나왔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요럴 때 어떻게 하자고 했죠? 다시 나누자라고 했죠. 이 가짜 나머지인 rx 더하기 5를 다시 한번 x 빼기 1로 나눌게요. 간단하니까 세로 셈 할까요? 1차밖에 안 되니까 다 써버리죠. 자, rx 더하기 5를 자, x 빼기 1로 나누면 몫이 r 그래서 rx 빼기 r이 되고요. 자 위에서 아래 빼주면 나머지가 다시 r 더하기 5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이 rx 더하기 5를 다시 나눈 이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식이 좀 길어지는데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앞에 부분은 그대로 써주죠. x 빼기 1 곱하기 x의 qx 다음에 여기 rx 더하기 5를 자, 여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검산식으로 자, rx 더하기 5 대신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x 빼기 1 곱하기 r 더하기 r 더하기 5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헷갈리나요? 어디 쓴 건지 보이죠? 여기 rx 더하기 5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어디를 보면서? 자, 이 나눗셈을 보면서. 자,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는 x 빼기 1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오케이, 한 번 더 나누어서 이렇게 x 빼기 1이 두 군데가 나왔죠? 다시 한번 x 빼기 1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x 빼기 1로 크게 한번 묶어주면 자, 윗줄 여기 x 곱하기 qx가 묶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다시 한번 r 묶이고요. 그리고 뒤에 r 더하기 5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진짜 몫과 진짜 나머지인지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야죠. 어떻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눈 식의 차수보다 작은가? 나머지의 차수는 r 더하기 5. 아까 r이 상수였으니까 0차란 얘기죠. 지금 우리는 1차로 나누었으니까 오케이, 차수 조건까지 만족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답을 써주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몫이라는 것은 x 곱하기 qx 더하기 r이다. 자, 여기 몫 자리에 있는 바로 요 놈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나머지 자리에 있는 r 더하기 5가 된다 라고 풀 수가 있죠. 물론 이 풀이 과정도 조금 우리가 줄일 부분은 있을 거예요. 앞에 문제, 그러니까 1-5번 문제를 풀 때 다항식을 나누는 상황에서 덧셈으로 식을 끊어준 다음에
따로따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식을 써준 다음에 덧셈 기준으로 식을 끊어서 따로따로 나눈 다음에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가면서 문제 푸는 걸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에서 선생님 얘기했던 따로따로 나누는 것 절대로 까먹지는 말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